안녕하세요, 장석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탄수화물 중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탄수화물은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3대 영양소 중에 하나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3대 영양소 중에서도 가장 많이 섭취하는 게 바로 탄수화물입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전체 에너지 섭취량 중에 65% 정도를 차지하니까 주 에너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매일 먹는 우리의 주 에너지원에 대해서 중독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게 좀 이상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단백질이나 지방은 중독이라는 말을 안 쓰는 반면에 탄수화물은 중독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탄수화물은 섭취했을 때 혈액 속 당 수치를 높여주죠. 이렇게 혈액 속에 포도당이 많아지면 우리 몸은 인슐린을 분비해서 포도당을 지방으로 바꿔서 몸에 저장합니다.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계속 섭취해도 혈액 속 포도당의 양이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니라 늘어나는 듯 하다가 다시 줄어들고 또 먹으면 또 늘어나는 듯 하다가 다시 줄어들고 하는 과정이 반복되기 때문에 계속 더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탄수화물 중독이라는 말도 있는 겁니다. 이 탄수화물은 복합당과 단순당이 있는데 이 중에서 단순당이 더 심합니다. 단순당은 쉽게 설명하자면 주로 입에 넣자마자 바로 단맛이 느껴지는 것들이고요. 복합당은 대체로 당장 단맛이 느껴지지는 않고 씹을수록 단맛이 느껴지는 곡물류 같은 것들이 복합당에 해당이 되죠. 우리 뇌는 포도당만을 에너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뇌가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자꾸 당분을 요구하게 됩니다. 특히 단순당은 특별한 일을 할 필요 없이 쉽게 뇌에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슐린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에너지 풍부한 상태가 오래 가질 못합니다. 그래서 혈중 당이 줄어들면 자꾸 또 당이 먹고 싶어지는 거죠. 이런 것을 탄수화물 중독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알코올 중독이나 니코틴 중독인 분들의 뇌가 반응하는 부위와 음식을 먹을 때 뇌가 반응하는 부위가 비슷합니다. 이 단맛이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의 합성을 증가시키고, 또 스트레스가 있을 때 생성되는 코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에 대한 보상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뇌가 자꾸 단맛을 찾게 되고 그런 중독 같은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실제 배고픔이 아니라 감정적인 배고픔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에 중독이라는 용어를 붙여서 탄수화물 중독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아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총 섭취량 중에 탄수화물 섭취 비율이 65%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마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 중에서는 나는 아닌데? 나는 고기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탄수화물 섭취 비율이 높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고기도 단백질만으로 구성된 음식이 아니고 또 대부분의 음식에 양념의 형태로 탄수화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본인도 모르게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고 있는 거죠. 탄수화물 중독이 안 좋은 점은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오면 계속해서 인슐린이 지방으로 바꿔서 복부 내장에 주로 저장해 놓습니다. 바로 내장 지방이죠. 내장 지방이 쌓이면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우리가 아는 웬만한 성인병들의 위험도가 모두 올라가게 됩니다. 또 간에도 지방이 쌓여서 지방간을 유발하고 심하면 정상적인 간세포를 파괴하기 때문에 간경화나 간염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먹어도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먹게 된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럼 탄수화물 중독을 예방하고 또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첫 번째로 해야지 될 것이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이는 건데, 특히 GI 지수가 높은 음식 섭취를 줄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GI 지수는 당지수라고도 부르는데 대체로 가공된 음식들이 당지수가 높습니다. 빠르게 당으로 전환되는 음식들이라고 할 수 있죠. 같은 식재료라고 하더라도 열을 가하는 조리 과정이 많이 들어갈수록 대체로 당지수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당지수가 높은 음식들은 도넛, 라면, 과자 같은 것들이니까 이런 음식들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탄수화물인 현미나 잡곡 같은 곡물류를 섭취하시는 것이 좋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로는 전체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이고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단백질만 늘리는 것이 어렵다면 탄수화물 대신에 지방으로 대체하는 것도 어느 정도 방법이 됩니다. 이 지방은 말초 조직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간으로 이동해서 이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케톤체로 전환이 되는데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주는 데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감정적인 배고픔으로 인해 당을 섭취하고 또 인슐린이 저장하고 또 당을 섭취하고
하는 악순환을 끊는 데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는데요. 어느 정도 힘들 정도의 유산소 운동은 식욕을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거짓 배고픔으로 인한 감정적인 섭식을 막아주는 데에 도움이 되죠. 자, 네 번째는 제가 혈자리를 하나 말씀드릴 텐데요. 이 귀에 보면 앞에 튀어나온 부위가 있습니다. 기점이라고 하는데 이 혈자리에 자극을 주시면 됩니다. 엄지와 검지손가락으로 잡고 1, 2분 정도 꾹꾹 눌러주시면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탄수화물 중독의 위험성과 또 탄수화물 중독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